우리가 이렇게 경계 태세를 사실 늦출 수 없는 이유가 한반도가 요즘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국이 점점 주변국들에게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자,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전폭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요. 경계 감시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운용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중국 전투기가 아주 아찔하게 근접 비행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수평거리로 30m까지 붙었어요. 30m. 그러니까 아주 근접 비행, 아찔한 근접 비행을 하면서 네.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 그제는 15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아찔한 비행이 이어졌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초계기에 대항해서 계속 중국의 그 전투기가 따라붙으면서 아찔한 그 비행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보면 지난달에도 태평양 해상에서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요? 지금 2달째 이어지는 이 초근접 꼬리물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국 전폭기가 남의 나라 전투기에 30m까지 그야말로 초근접하면서 꼬리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자, 이렇게 이남희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6월, 7월 2달 연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오히려 이거를 자기들이 쫓아간 나라 탓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행을 하는 기기가 근접한 상태로 이동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위협으로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7일과 8일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근접 비행을 했고 7월에는 2차례나 꼬리물기 비행이 됐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네. 이거 위협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충돌할 우려가 있다. 중국 측에서 방지 대책을 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더니 자,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네. 더 강력합니다. 6월 12일 발표한 입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일본이 중국에 근접 정찰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중국 활동은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난 2월입니다. 중국의 이 헬리콥터가 필리핀의 초계기에 그야말로 저렇게 바싹 붙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때 거의 지금 영상을 보면 프로펠러가 뭐 닿을 정도로 바싹 붙어요. 근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비웃듯이 내려다 보면서 쓱 지나가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인데 자, 번쩍번쩍하죠. 저렇게 그린라이트를 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중국 배라고 해요. 뭘 도대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는 지금 남중국해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건데요. 네. 자, 필리핀 선박을 향해서 이번에 중국 함정이 또 우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계속 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반발을 했죠. 승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을 뻔했다. 굉장히 그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아니 우리는 우리 해역에서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영권 분쟁 벌이고 있는 저 바다에서도 중국 함정이 또 필리핀 선박을 향해 저렇게 공격을 레이저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뭐 필리핀, 뭐 일본 이렇게 뭐 단순히 인접한 나라에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달 초에는요. 또 독일 군용기에까지 레이저 빔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대포식 공격이기도 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가 중국의 세력 과시를 위한 새 화약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해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빗댄 건데요. 자, 이 표현 미 합참의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Our focus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on reestablishing deterrence, and doing so needs and requires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our three countries. The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intent to move forward with their own agendas. We need to be mindful of that. 좋네요, 평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느끼는 최대의 실존적인 위협이 중국이니까
이제는 이 중국을 삼국 책임으로 아예 뭐 박아버리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배치가 됐던 이 주한미군을 그럼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댕케인 합참의장의 발언,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점에 지금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케인 의장이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네. 바로 중국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주한미군의 규모가 한 28,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네. 이 중에 일부는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한미일 협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심상치 않은 게 자, 보란 듯이요. 조금 전에 또 훈련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저렇게 떠 있는 게 미국의 B-52H 전략 폭격기입니다. 저기를 우리 공군 KF-16 또 일본 자위대의 F 전투기가 같이 합동 훈련을 한 건데 자, 저기 가운데 보이는 B-52H 전략 폭격기 이게 상당한 유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이 미국 B-52H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이제 한미일 공동된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B-52H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운용하는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활약을 했지만 네. 여전히도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런 폭격기에 해당을 하는데 일단 최대 32톤가량의 폭탄을 실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비행 거리는 최대 14,000km까지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비행기 자체가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폭격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이 중국에서 군 내부에서 이제 실시했던 워게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B-52H 폭격기가 가장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신식의 그런 스텔스기라든가 혹은 최신 전략 폭격기보다도 가장 위험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나 뭐 비행 거리라든가 네. 혹은 탑재량뿐만 아니라 이 저고도를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중국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 전세가 일거에 기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중국의 방공망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점이군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까지 점점 한반도 안보도 요동을 치는데 우리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